슈퍼맨이 한국에 등장했다. 최근 한국에서 내린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포착된 한 장의 사진 때문에 해외 네티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과 더불어 폭우 속 한국 시민들의 기지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강의 기적까지 언급하며 이래서 한국이구나 하고 감탄했죠. 그런데 스페인의 한 매체에서 한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야 크크 라며 이것을 부정하는 듯한 보도를 하여 논란이라는데요. 슈퍼히어로와 영웅을 상징하는 캐릭터이자 초인의 대명사인 슈퍼맨. 슈퍼맨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희망의 상징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현실에서도 특정 인물에게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붙이곤 하는데요. 슈퍼맨이란 별명이 붙은 사람들을 보면 슈퍼맨처럼 무지막지하게 힘이 센 사람이거나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도 슈퍼맨이란 별명이 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는 깐깐한 해외 네티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외국인들도 인정하는 슈퍼맨 타이틀을 얻은 것일까요? 커뮤니티에 등장한 해당 사진은 지난 8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 속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 하나인 강남에서 찍힌 것으로 한 남성이 맨손으로 빗물 배수관을 들어올려 배수관을 막고 있던 쓰레기를 손으로 빼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폭우 속에서 빗물이 내려가지 않았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배수관을 막는 쓰레기였는데 이것을 사진 속 시민이 몸소 나서서 치운 것이었죠. 비가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몸소 나서 희망을 전하는 시민의 행동은 보는 이들을 감동케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배수관을 든 그의 팔뚝은 슈퍼맨을 연상시킬 만큼 엄청났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그를 힘과 희망의 상징인 슈퍼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미쳤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진짜 슈퍼맨이지 크크. 한국 사람들 반은 슈퍼맨인 것 같네요 라며 큰 감동을 냈는데요. 해외 네티즌의 마지막 말처럼 배수관을 치운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영웅들도 존재했습니다. 폭우 때문에 구급차가 못 오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살렸다는 시민, 유모차에 탄 아기에게 비옷을 벗어준 천사 배달원 등 위기 상황일수록 똘똘 뭉치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은 2022년에도 계속되어 가고 있었죠. 해외 네티즌들 역시 이러한 모습에 적잖이 놀란 것 같은데요. 115년 만에 폭우가 우리를 핥히었지만 그 속에서 시민의식을 보여준 우리 주변의 슈퍼맨들 덕분에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런 물난리 속에도 출근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예전부터 장마철 가슴팍까지 물이 차도 출근길에 오른 한국 시민들, 외국인들이 보면 마치 피난길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의지의 직장인들이었죠. 물난리가 났는데 출근하는 게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한국 시민들의 이 악바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원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줄이고 밤을 새워 일하며 대한민국을 지켰던 선조들과 후손들을 위해 악착같이 재건했습니다. 이 의지는 지금도 이어졌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국민성으로 남은 것이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도 이러한 국민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룬 이 한강의 기적을 스페인의 한 매체가 한국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야 크크 라며 주장했다고 합니다. 혹시 스페인이 2015년 1인당 GDP가 한국에 추월당해 배가 아파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해당 매체는 가나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강대국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발전된 경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발전한 경제의 일부가 되었다 라며 한국의 급성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2017년 한국은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곧 일본을 넘어서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GDP 전 세계 12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식민지, 전쟁 등을 겪고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여기에는 어떻게든 쓰러진 한국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한국 시민 전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스페인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따돌리고 있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위대한 경제 성공 중 하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라며 자신들을 넘어선 한국을 경이롭게
자유롭게 생각했죠. 매체는 이어 한국 경제 발전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요. 매체는 기사의 제목처럼 1957년 한국과 가나의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가나는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65년이 지난 오늘날 두 나라는 소득과 생활 수준 모두에서 끔찍한 차이가 납니다. 이는 경제의 대부분이었던 농업사회를 국가가 나서 산업 변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100년 이상 걸리는 일을 한국은 20년 만에 이루어버린 것이죠. 특히나 한국이 중간 생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것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이는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이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매체는 이것으로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은 기계, 기술, 공장과 더불어 자본에 투자하는 곳으로 변모했고 이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게 된 셈이었죠. 그렇게 한국의 수출은 1962년 GDP의 2%에서 1980년 30%까지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생계형 농업에서 완전 산업 모델로 전환됐죠. 우리는 이미 천연자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출을 통해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에 5배가 넘게 GDP 차이가 났던 스페인과 한국.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스페인을 뛰어넘었는데요. 이에 매체는 한국의 레이스는 60여 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들을 IMF로 가게 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도 빠르게 빠져나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팬데믹도 그들을 막을 순 없었다. 라며 한국이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코멘트와 함께 한국 경제 기적의 분석을 마쳤습니다. 맨 처음 한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매체의 발언은 한국인의 노력이 기적이라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말처럼 한국은 지난 60여 년간 쉼없이 달렸고 그리고 거기에는 물난리가 나도 출근하는 한국인들의 악바리가 담겨 있는데요. 나를 포함해 우리의 형제, 부모, 그리고 이웃들까지 모두가 함께 만든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